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의 2022년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딱히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을 못 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분석해드리기에 앞서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이미지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한국조선해양이 2022년도에 3,800억 정도의 그런 적자를 낸 이후에 그 이후 올해는 8,800억 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흑자 전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실적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흑자 전환입니다. 올해 8,800억이면 사실 역대급 흑자 전환인 것은 사실이에요.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5조 8천억 원, 대략 5조 8천 742억 원이기 때문에 8천억 원 이상의 만약에 흑자 전환이 성사될 경우,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조선해양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토록 급작스러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과가, 그러니까 신조 성과가 본격적으로 올랐던 해는 사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어요. 작년에 3천억 원을 뚫었었고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성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2021년도만 하더라도 성과가 2천억 원, 2,500억 정도까지 올라서면서 사실 흑자 전환 될 것이라는 얘기가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수주받은 것들이 이제 인도가 아니죠. 건조에 들어가면서 선수금과 그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그 전까지 물론 올해부터는 헤비테일이 약간씩 조선사에게 유리한 지점으로 바뀌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헤비테일 계약이 있었었죠. 헤비테일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계약금을 조금만 받고 뭐 10%에서 20%만 받고 나중에 뭐 70%, 뭐 80%, 60% 이런 식의 인도가 됐을 때 대부분의 잔금을 받는 헤비테일 전략이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실적의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년, 내후년, 3년 뒤, 4년 뒤로 갈수록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 조선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올해에도 일단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제 메탄올 추진선으로 LNG 추진선이 아니라 메탄올 추진선으로 올해에도 12척이나 이제 수주를 성공했죠. 대형 컨테이너사들과 이제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올해에만 12척의 메탄올 추진선이 이미 수주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탱커라고 하죠. 탱커도 4척에 대한 수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의 그런 24% 정도를 채웠어요. 고작 한 달 만에 수주 목표의 24%를 이미 한국조선해양은 채웠습니다. 그 외에 뭐 LNG선이라던가 혹은 LPG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받으면서 사실 탱커라던가 혹은 LNG선이 올해부터는 수주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꽤나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은 사실이죠. 다만 저는 텔레그램 방송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렸었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주 같은 경우도 올해에만 19조 원 정도의 수주가 이미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 보나 혹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미래 성장성으로 보나 지금의 한국조선은 해양에 대한 그런 주가는 꽤나 매력적인 구간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지주사로 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꽤나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사모중공업의 지분을 95.69%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한국조선해양은 결국 현대사모중공업
그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회사라고 딱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사무중공업의 지분을 95.69%를 확보를 했고요. 특히 현대사무중공업에 대한 그런 상장도 이미 무제한 이제 취소가 되었어요. 완벽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IM과 이제 협약을 통해서 상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그 외에도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상당히 커요. 일단 현대사무중공업 95%, 약 95%, 현대중공업 약 78%,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42%, 현대에너지솔루션 약 53%, 뭐 그 외에도 뭐 현대중공업 모스라던가 아니면 현대이엔트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분도 거의 100%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상장되어 있는 혹은 조선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만 보더라도 지분 가치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좀 본다면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지분이 78%인데 여기서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만 대략 9조 9천억, 대략 10조 정도 돼요. 그래서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대사무중공업의 그런 실적 성장성과 한국조선해양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지분 가치를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저는 고평가는 절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해도 3.6조예요. 3.6조 원. 3조 6천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조 8천억이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만 해도 50%가 넘는다는 점도 저는 과연 지금이 아니면, 정말 지금이 아니면 조선주에 투자한다면 언제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현대유포조선의 지분 가치도 역시나 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한국 조선사들에 대해서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LNG 추진선, 그리고 LNG 선 그 자체입니다. LNG 선에 대해서도 작년까지 이제 오버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수주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로 오히려 더 가파르게 이제 수주 잔고가 좀 꽉꽉 채워지고 있죠. 이제는 2027년입니다. 지금부터 받는 건 2027년도에 인도본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갑 같은 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해운사들보다 갑의 위치에 서는 것은 저는 이미 서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 눈치챌 때까지도 얼마 남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의 그런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LNG 추진선뿐만 아니라 LNG 선에 대한 그런 수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LNG 천연가스의 그런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에너지 수출하는 것 자체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증가하기 위해선 최소 2026년 이후부터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LNG의 공급이 부족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에너지 대란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특히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면 LNG를 운반하는 그런 해운사들에 대한 실적이 가파르게 튀기 때문에 역시 신규 발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이제 우리 텔레그램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리고 올해 있을 MEPC 80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규제, 쉽게 말해서 친환경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내용일 겁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 그리고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안이 올해 결정이 납니다.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원래 이제 IMO 2020 때는 사실 향후 이제 50%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였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탄소 배출에 더해져서 질소 산화물에 대한 배출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LNG 추진선이 사실 탄소 배출은 적다. 그런데 질소 산화물 배출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곳인데, 여기에 따라서는 결국 메탄올 추진선이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주들, 한국 조선 기자재들이 사실 LNG 추진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을 필두로 해서 메탄올 추진선을 바뀌면서 사실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든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메탄올 추진선은 사실 화물창이 그러니까 그 저온으로 이제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상당히 줄이는 작업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LNG에 들어가는 화물창이 없습니다. 화물창이 없다는 것은 GTT의 설계 기술과 그리고 본행제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사그라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 메탄올 추진선으로 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메탄올 추진선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역시나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12척의 메탄올 추진선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GTT에 줘야 되는 매출의 5%라는 그런 로열티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메탄올 추진선은 사실 한국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꽤나 지지부진해 보일 수는 있겠다. 다만 이런 것들도 올해 연말에 결정될 것이고 아마 초안은 올해 7월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그때까지의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서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도 사실 메탄올 추진선에 강점이 있는 것도 맞고요. 특히 이제 비전기선이라고 하죠.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전기선은 사실 메탄올 추진으로 해도 메탄올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피해를 보진 않아요. 다만 비전기선이라고 해서 대형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탱커라던가 벌크선들 혹은 중소형 컨테이너사들 아니면 천연가스 운반선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사실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충전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심지어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소 충전차 별로 없죠. 전기차도 사실 대세라고는 하지만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충전 시설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메탄올 추진선은 대형 컨테이너 선사 위주로 될 것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LNG 추진선이 될 것인데 그럼 만약에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규제가 심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결국 탄소 배출 그리고 질소 산화물에 대한 배출에 대한 저감 장치를 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소 산화물에 대한 배출 저감 장치도 대한민국 기업이 탑픽이에요. 전 세계에서 1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사실 조선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고 저는 이미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 텔레그램 조은만 기쁨다 텔레그램 방에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조은만 기쁨다 멤버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회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한국조선해양도 투자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GTT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사실 2배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저는 기회가 정말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빠른 올해 7월 늦어져도 올해 연말쯤에는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 안건이 발표가 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선사들 입장에서도 투기적인 발주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 한 척당 3천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사실 규제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마구잡이로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안건들이 통과가 될 경우, 결정이 될 경우 그에 맞춰서 누르고 눌렀던 그런 발주에 대한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표출시킬 수 있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도 만약 LNG 추진선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메탄올 추진선에 대해서도 오히려 조선주들은 GTT에 로열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본행제와 같은 값비싼 기재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수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분석이었고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한 분석을 좀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규제라던가 혹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지금 당장의 그런 수주 당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